날카로운 지성과 전략 감각으로 유명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업가인 시몬스 씨는 종종 가족의 충성심과 성실성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재정적 성공과 부러울 만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색다른 방식으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위험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그는 중병에 걸렸고 시력을 잃은 척하면서 가족이 어떻게 반응할지, 자신이 없는 동안 가족이 사업을 어떻게 관리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시몬스 씨는 신뢰할 수 있는 2명의 신복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변호사인 제트 씨와 오랜 친구이자 의사인 제이 박사를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시몬스의 사적인 서재에 모였습니다. 그 방은 수십 년 동안의 업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실려 있는 듯했습니다. 시몬스는 두 분 다 짧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긴박감이 묻어났습니다. 물론입니다. 시몬스 씨. 제트 씨는 전문가다운 태도로 대답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을 생각해왔어요. 시몬스가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말했다. 저는 제 가족이 상황과 사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찰하기 위해 아프고 눈이 멀었다고 가장할 계획이에요. 누가 저를 진정으로 아끼고 누가 그저 제 재산만 노리는지 알아야 해요. 제이 박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분명히 당황한 듯했다. 이건 극단적이야, 시몬스. 이걸 계속할 생각이야. 시몬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그래야 해. 그들의 진짜 의도를 밝혀내고 올바른 사람이 내 유산을 이어받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제트 씨는 언제나 실용주의자로 개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별도의 계좌를 만들고 귀하의 재산 상당 부분을 이 계좌로 이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와 관계없이 귀하의 재정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귀하의 상태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의료 보고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제이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끝에 정교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시몬스는 자신의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울한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약하고 떨렸습니다. 여보, 몸이 몹시 안 좋아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데리러 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괜찮아? 시몬스 부인이 걱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는 지친 척하며 대답했다. 기절할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시몬스 부인은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고 그가 운전석에 쓰러져 창백하고 방향 감각을 잃은 채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조수석으로 안내하고 집으로 운전했는데 그녀의 걱정이 확연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시몬스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극도로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병에 대한 소식은 그의 자녀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35세의 장남 안타, 30세의 야심찬 차남 잭, 27세에 공감하는 셋째 딸 안나, 23세의 평온한 막내딸 레이. 제이 박사가 곧 도착하여 철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조작되었지만 설득력 있는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시몬스 씨, 당신은 진행성 간경화, 심부전, 뇌혈전을 앓고 있는 듯합니다. 이로 인해 뇌졸중이 발생했고 시력이 상당히 손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은 근면하고 세심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시먼즈가 최고의 의료치료, 영양가 있는 식단, 편안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그들의 헌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의 참신함이 사라지고 장기 간병의 부담이 분명해졌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들은 책임을 가정 직원에게 넘기고 자신의 삶과 관심사로 물러났습니다. 시몬스 부인은 곧 가족 회의를 소집하여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감안할 때 제가 회사를 관리하게 될 겁니다.
라고 그녀는 발표했습니다. 안타가 제 부사령관으로서 저를 도울 겁니다.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먼즈 부인과 엔테는 노련한 임원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과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했고 회사는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시먼즈 부인은 막대한 돈을 교회에 돌려 사치스러운 기부금을 냈고 엔테는 회사 자금을 해외 사치 여행에 탕진했습니다. 한편 잭은 상속 재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고 레이는 가족의 증가하는 어려움을 모른 채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 빠져들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혼란 속에서 안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좌절하며 어머니에게 맞섰다. 어머니, 이건 옳지 않아요. 아빠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빠는 고통받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해외로 보내야 해요. 시몬스 부인은 손을 흔들며 그녀의 간청을 기각했다. 안나, 의사들이 그의 상태가 말기라고 말했어요. 치료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건 무의미할 거예요. 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그는 우리 아빠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시몬스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은 감았지만 그의 귀는 대화에 예민하게 맞춰져 있었다. 아내의 무시를 듣는데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안나의 흔들리지 않는 결의에 희망의 빛을 느꼈다. 가족의 역학관계가 더욱 악화되자 시몬스는 조용히 관찰하며 누가 진정으로 신경 쓰고 누가 이기심에 사로잡혔는지 주목했습니다. 그의 시험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내며 모든 것을 바꿀 궁극적인 계시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시몬스 부인과 안타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회사 내에 질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직원들은 두려움의 구름 속에서 일했고 사소한 실수에 대해 종종 가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우려를 표명하거나 자신의 권한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재빨리 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성적인 환경으로 인해 많은 숙련된 근로자들이 사임했고 회사의 요구를 관리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인력이 남게 되었습니다. 8개월 만에 한때 번창했던 사업은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회사의 심각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가족회의에서 긴장이 끓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폭풍이 솟구치는 것처럼 좌절과 비난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재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시몬스 부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가족의 집 중 하나를 팔 것을 제안합니다. 분노에 끓어오르는 잭은 반격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이 엉망진창은 내 잘못이야. 그리고 안타도. 너희 둘 다 모든 걸 잘못 처리했고 이제 우리 집을 팔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 논쟁은 금세 통제불능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조용히 분노에 끓어오르던 잭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너희 둘이 모든 걸 망쳤어. 직원들을 일회용품처럼 대하고 회사를 망가뜨렸어. 안타가 그를 변호했다. 어떻게 감히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우리는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을 하고 있었어. 최고. 사치품과 교회 기부금에 돈을 낭비하고 건전한 조언을 무시하는 것. 아버지의 유산을 파괴했어. 잭이 소리쳤다. 형제들의 말이 물리적인 타격으로 바뀌면서 방은 혼란에 빠졌고 그들의 고함 소리는 벽에 울려 퍼졌습니다. 싸움을 목격한 안나는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둘 다 그만둬. 그냥 그만둬. 그녀가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불협화음을 뚫고 지나갔다. 이게 우리가 된 거야. 아버지가 건강과 항상 소중히 여겼던 단결을 무시한 채 아버지가 만든 것을 두고 싸우는 거야. 침묵이 무겁고 질식할 정도로 흘렀다. 그녀의 말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가족은 자신의 행동의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 그들의 관계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다. 막내 동생 레이는 가족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남자친구와 함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 돈을 쏟아붓는 것을 선호했다. 상속 재산을 확보하는 데만 집중한 잭은 회사의 문제에서 거리를 두었고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회사를 안정시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시몬스 부인은 가족의 집 한 채를 팔았습니다. 수익의 절반은 회사에 돌아갔고 나머지 절반은 그녀의 개인적 안전망으로 남았습니다. 이 매각은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게 찢어버렸습니다. 잭은 그녀의 일방적인 결정에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에 터졌습니다.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어떻게 집을 팔 수 있니? 이건 당신만의 결정이 아니야. 그는 소리쳤다. 저는 회사와 가족을 위해 가장 좋다고 믿는 일을 했습니다. 시몬스 부인은 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어요. 잭이 반격했습니다. 논쟁은 또 다른 소리 지르는 싸움으로 확대되어 다시 끓어오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에 상심한 안나는 필사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제발, 그만둬.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서 있기를 원해. 이렇게 서로를 찢어놓지 말라고. 그날 밤 늦게 안나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의 연약한 손을 부드럽게 잡았고 말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빠, 제 말이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빠가 필요해요. 그들은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어요. 당신의 유산, 당신의 가족,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발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우리는 당신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해요.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무너져가는 세상의 무게에 그녀의 마음은 아팠다. 한편 시몬스 부인은 긴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불쾌한 냄새가 났다.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하고 욕실을 확인했지만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냄새를 따라가 보니 시몬스 씨의 방에서 나는 냄새였다. 방에 들어가자 그가 오줌을 누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좌절은 폭발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적어도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라도 줄 수 없나? 역겹잖아. 그녀가 쏘아붙였다. 그녀가 집안일을 시켜 그를 씻기고 기저귀를 씌우라고 지시하자 그녀의 말은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에 혼자 있는 시몬스 씨는 가족의 방치에 대한 무게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는 생각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내가 그들에게 준 모든 것을 다 준 뒤에 지금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나는 그들에게 내 사랑, 시간, 불을 주었는데 여기 내가 있다. 잊혀진 채로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스 씨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마을에 있는 그의 대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도우고 싶어서 아크라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시몬스 부인은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우리는 시몬스 씨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원하러 왔습니다. 웬 삼촌이 걱정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선 환영받지 못해. 마을로 돌아가. 우리는 내 도움이 필요 없어. 그녀가 쏘아붙였다. 충격과 상심에 빠진 대가족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떠나면서 한때 그들의 힘의 기둥이었던 그 남자를 도울 다른 방법을 찾기로 맹세했다. 그날 저녁 늦게 안나는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직감은 즉시 그녀의 어머니의 비정상적으로 엄격한 태도를 그녀에게 알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화가 난 것 같아요. 안나가 차분하지만 탐구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시몬스 부인은 딸을 날카롭게 쳐다보았고 그녀의 말은 짧았다. 당신 아버지 가족이 예고 없이 나타났어요. 그냥 들어와서 인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들을 마을로 돌려보냈어요. 안나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졌다. 뭐라고요? 그들이 그를 보기 위해 그렇게 먼 길을 왔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나요? 우리는 그들의 간섭이 필요 없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고 그녀의 어조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이 없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무시하는 말은 안나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에 불안해진 그녀는 아버지의 방으로 물러섰습니다. 그 옆에 앉아 그녀는 마치 그녀의 말만으로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감정적 틈을 메울 수 있을 것처럼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오늘 마을에서 온 가족이 아빠를 보러 왔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들은 아빠를 응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안나는 잠시 멈춰서서 희미한 인정이라도 기다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침묵을 지켰고 그의 몸은 반응하지 않았으며 그의 상태는 거의 고립될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그녀의 가슴은 아팠다. 아빠, 제 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간청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나아지려면 아빠가 필요해요. 제발 우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방 안에 머물렀고 그의 존재의 고요함에 의해서만 마주쳤다. 그녀의 아버지가 버림받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로 결심한 안나는 그녀의 노력이 극복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시몬스 부인은 남편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가족을 차단했습니다. 여성 그룹과의 정기 모임 중 하나에서 그녀는 자신이 견뎌야 한다고 주장하는 긴장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시몬스가 병에 걸린 이후로 친밀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녀는 좌절감이 섞인 목소리로 고백했다. 아무에게도 가까이 느껴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녀의 더 직설적인 친구 중 하나인 아베나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충격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돌봐야 해요. 자기야.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기찬 젊은이가 많이 있어요. 당신은 인생에서 약간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시몬스 부인은 그 생각을 묵살했지만 3일 후 아베나는 그녀를 매력적이고 젊은이이며 매력적인 존재감을 가진 킨타인에게 소개했습니다. 주저했지만 흥미를 느낀 시몬스 부인은 곧 킨타인의 평온한 에너지에 끌렸습니다. 순진한 소개로 시작된 것이 곧 비밀스러운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시몬스 부인이 킨타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는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그녀의 책임은 소홀히 여겨졌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점점 더 불안해진 안나는 아버지의 보살핌이 악화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어머니와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지금보다 더 우리를 필요로 해요. 안나가 짜증을 드러냈습니다. 시몬스 부인은 한숨을 쉬며 인내심이 가늘어졌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어, 안나. 내가 어떤 종류의 압박을 받고 있는지 넌 모를 거야. 안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압박이 있든 없든 우리는 그를 그냥 버릴 수 없어. 그는 변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 격렬한 대화로 인해 안나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다. 그 후, 그녀는 아버지가 그녀의 고독한 노력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은 하나가 되어야 했지만 그들 사이의 균열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안나는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긴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아빠를 응원해야 해요. 그녀가 간청했다. 아빠는 정말 끔찍한 상태예요. 아빠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필요로 해요. 안타의 반응은 무시했다. 그는 늙었어, 안나. 우리는 이 일에 대해 걱정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우리는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해. 잭이 끼어들었고 그의 어조도 마찬가지로 차갑다. 안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레이는 예전처럼 무관심하게 저는 그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안나의 가슴이 가라앉았다. 그들의 무관심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는 이미 연약한 그녀의 결의에 또 다른 타격을 입혔다.
그녀의 어머니가 킨틴을 집에 살도록 초대했고 그를 그녀의 새로운 운전사로 소개했다. 여러분, 저는 킨타인입니다. 시몬스 부인이 태연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아서 운전수로서 저를 도와줄 겁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 없이 설명을 받아들였지만 안나는 분노로 펄쩍 뛰었다. 엄마, 이건 완전히 틀렸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한테 운전사는 필요 없어요. 아빠를 돌보는 데 집중하면 돼요. 그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킨타인은 이사를 왔고 이미 분열된 가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몬스 부인은 밤마다 조용히 방을 나가 킨타인을 방문했고 남편이 침대에 누워있는 바로 그 지붕 아래에서 그들의 불륜을 계속했습니다. 안나는 무력감을 느끼며 가족의 붕괴라는 무게와 씨름했습니다. 한때 그들의 삶의 기둥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이제 그를 둘러싼 배신과 방치에 대한 침묵의 증인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동안 안나는 혼자라도 그의 옹호자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회사를 안정시키려는 이전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몬스 부인과 안타는 다시 한번 재정을 잘못 관리하여 회사를 또 다른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과감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2대의 가족용 자동차와 또 다른 집을 팔아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긴급 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사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끌려면 차 2대와 집 한 채를 팔아야 해요. 안타가 단호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잭은 눈에 띄게 좌절하며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는 당신의 실수를 고치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계속 팔아치우고 있어. 이대로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라고 반박했다. 저는 잭과 동의합니다. 레이가 날카로웠지만 체념한 어조로 덧붙였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나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개입했다. 더 많은 부동산을 판매하는 대신 회사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흥분한 잭은 대담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지금 나누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눌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시몬스 부인은 날카롭게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고 그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그의 재산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유언장이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잭이 반박했다. 아마도 아버지가 우리가 모르는 준비를 했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한 가족은 변호사인 제트씨를 불러 상황을 설명하게 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의 설명은 방을 실망으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시몬스 씨가 살아있는 한 그의 재산은 그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분할될 수 없습니다. 라고 제트씨가 설명했습니다. 안나는 망설이다가 하지만 유언장은 있나요?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웠나요? 라고 물었다. 제트씨는 엄숙하게 고개를 저었다. 불행히도 아니요. 시몬스 씨는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했지만 공식적인 준비를 하기 전에 병이 닥쳤습니다. 명확한 방향이 없어서 가족의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이 없어서 회사의 미래는 점점 더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의 손실을 피하기로 결심한 안나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합니다. 더 많은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재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외부 재무 고문을 데려와야 합니다. 처음에는 전문 재무 고문을 고용하자는 안나의 제안이 저항에 부딪혔지만 상황의 심각성이 결국 가족을 흔들었다. 일단 합류한 고문들은 회사 재정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그들의 조사 결과는 눈에 띄는 비효율성과 만성적인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한 고문은 우리는 엄격한 재정 통제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야 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나가 주도권을 잡고 제한된 변화를 수용하도록 가족을 규합했습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이 전문가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들의 지침을 따르고 함께 일한다면 우리는 회사를 구하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고문의 리더십하에 회사는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재무 통제 및 운영 효율성에 대한 전략은 유망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죄책감과 희망을 공유하는 가족은 천천히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회복되기 시작하자마자 탐욕이 흉측한 머리를 드러냈습니다. 부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던 시몬스 부인과 안타는 회사 자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의 취약한 회복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그들의 결정은 그들의 재정 고문인 노아 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 이 돈을 꺼내면 회사가 망가질 거야. 노아 씨는 엄숙한 어조로 경고했다. 우리가 재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안타는 손을 흔들며 경고를 일축했다. 우리는 위험을 이해하지만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잘 해낼 거예요. 시몬스 부인이 자신 있게 덧붙였다. 회사는 살아남을 거예요. 그들의 저항은 노아 씨를 환멸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결정을 지지할 수 없었고 다음 날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려 유감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 조언은 꾸준히 무시당해왔고 저는 회사에 해를 끼칠 행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나는 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몹시 울었고 노아 씨의 이탈이 회사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괴로워했지만 어머니와 오빠를 파괴적인 길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노아 씨의 사임 소식과 자금 인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가족 사이에 빠르게 퍼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또 다른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잭이 소리쳤다. 마침내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했고 이제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야. 레이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지만 비판적이었다. 이건 옳지 않아. 회사와 아버지의 유산이 우선되어야 해. 애나는 상심했지만 굳건함을 유지했다.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녀는 긴박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멈춰야 해요. 그들의 열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시몬스 부인과 안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무력감을 느낀 안나는 그들의 선택이 회사뿐만 아니라 가족의 단결의 구조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몬스 부인은 집안에 불쾌한 냄새가 풍기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냄새의 근원을 조사해보니 남편 시몬스 씨가 다시 오줌을 누웠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고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인을 불러서 그녀는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를 소년의 방으로 데려가 그녀가 명령했다. 그게 그의 새로운 집이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참을 수 없어. 하인은 분명히 불안했지만 항의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녀의 지시를 따랐고 시몬스 씨를 건물 뒤쪽에 작고 고립된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늦게 안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가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즉시 어머니와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 소년의 방에 속하지 않아요. 그는 아프고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안나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시몬스 부인은 당황하지 않고 날카롭게 반박했다. 그가 거실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는 없어. 역겹고 참을 수 없어. 안나는 소년의 방으로 달려가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작고 깔끔하지 못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는데 허약해 보이고 완전히 패배한 듯 보였다. 그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감정이 짙게 묻어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는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안나는 아버지를 돌보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먹을 수 있도록 깨끗이 씻겨지고 가능한 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방치와 고립이 그의 정신에 끼친 피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알던 강한 남자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시몬스 부인은 새로 찾은 자유와 킨타인과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온전히 빠져들었다. 호사스러운 지출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고 킨타인의 쾌락, 사치스러운 외출, 그리고 그녀의 교회 프로젝트에 대한 상당한 기부금으로 자금이 흘러들었다. 집을 비우는 밤이 잦아졌고 안나는 집안일과 아버지의 보살핌을 모두 떠맡게 되었다. 절박한 상황에 빠진 안나는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형제들이 마침내 아버지의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제발요, 그녀는 긴장된 가족 통화 중에 간청했다.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 뭔가 해야 합니다. 그는 소년의 방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는 적절한 보살핌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안타는 차가운 어조로 그녀의 간청을 일축했다. 안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 우리는 살아야 할 우리만의 삶이 있어. 잭은 무관심하게 덧붙였다. 전에 말했잖아. 우리의 미래도 중요해. 모든 걸 계속 희생할 수는 없어. 레이는 여전히 무관심한 채로 말을 이었다. 불공평하지만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들의 반응은 안나를 상심하게 했고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던 그녀는 아버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녀가 조용한 집안을 지나가면서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호기심과 걱정이 그녀를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문틈으로 그녀는 소리가 시몬스 부인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운전자 킨틴에게서 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분노에 끓어오른 안나는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어? 그녀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시몬스 부인과 킨타인은 몸을 가리려고 했었고 그들의 수치심은 뚜렷했다. 시몬스 부인이 자신을 변호할 말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방은 불편한 침묵에 빠졌다. 안나, 그게 보이는 것과 달라요. 시몬스 부인이 더듬거렸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필요한 게 있고 킨티는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저를 위해 거기에 있었어요. 안나의 분노가 더 심해졌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빠는 옆방에 누워있고 넌 아빠와 함께 있어? 이건 최악의 배신이야. 상황을 진정시키고 싶어 필사적인 킨티는 간청했다. 안나, 제발 제가 설명하게 해주세요. 안나가 그의 말을 가로채며 목소리를 높였다. 설명할 게 없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주저하지 않고 킨티는 옷을 움켜쥐고 도망쳤다. 그러나 시몬스 부인은 여전히 저항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다. 안나, 넌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외롭고 스트레스 받았어.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어. 분노의 눈물로 가득 찬 안나의 눈은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외로워. 스트레스 받아. 아버지는 어때? 고통받는 건 아버지야. 당신은 아버지를 버리고 돈을 낭비하고 당신의 책임을 무시했어.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어? 시몬스 부인은 방어적으로 쏘아붙였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 했어. 이 가족과 회사를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 안나의 어조가 부드러워졌지만 그녀의 실망은 분명했다. 아니, 하지만 이게 방법이 아니야. 넌 우리 모두를 실망시켰어. 특히 아버지.
안나가 나가기 전에 시몬스 부인은 소름 돋는 최후 통첩을 내렸다. 이 말을 누구에게라도 하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알겠어. 안나는 엄마의 위협의 심각성에 멍하니 얼어붙었다. 진지할 수 없어. 내가 이 비밀을 지키길 바라는 거야? 우리 가족과 아버지를 배신했어. 시몬스 부인은 굳은 결의로 얼굴을 굳힌 채 진지해요. 이게 알려지면 모든 게 망가질 거예요. 가족, 회사, 우리 평판이요. 그런 게 조금이라도 신경 쓰인다면 조용히 계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안나의 목소리는 고통과 불신으로 떨렸다. 아버지는 어때요? 그의 존엄성은 어때요? 그게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몬스 부인은 짧게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스캔들은 우리 모두를 파괴할 것입니다. 압도당한 안나는 방을 나갔고 그녀의 마음은 상충되는 감정의 회오리 바람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호하고 가족의 명예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며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어머니의 행동은 변호할 수 없었지만 안나는 그녀의 아버지의 존엄성과 유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의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깨달은 안나는 집이 조용하고 텅 비어있는 날을 선택했습니다. 동네 소년 몇 명의 도움으로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차량에 태웠고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있는 가족의 조상의 집으로 곧장 차를 몰고 가면서 그녀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을 받기로 결심했고 도시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허약하고 쇠약해진 시몬스 씨의 모습은 안나의 친척들을 충격과 걱정에 빠뜨렸습니다. 안나는 눈물을 참으며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위안 삼촌, 지미 이모,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여기 데려온 건 도시에서의 그의 상황이 참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약과 치료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전통적인 치료법과 치료가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말이 방치와 배신의 그림을 그리면서 방은 우울해졌습니다. 웬 삼촌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어조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나, 그를 여기 데려온 건 옳은 결정이었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그를 돕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거예요. 전통치료법이 많은 사람을 치료했고 우리는 그가 가능한 한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할 거예요. 가족은 주저없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몬스 씨를 위해 편안한 방이 마련되었고 회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초가 모였습니다. 마을에 존경받는 약초학자 루카스가 그의 치료를 감독하도록 소환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에서 독소를 정화하기 위한 해독요법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루카스가 설명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안심시켰다. 그 후 우리는 그의 간과 신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약초 치료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안나는 안도의 물결을 느꼈다. 그녀의 아버지는 마침내 그의 안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가족이 시몬스 씨의 상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을 때 많은 친척들이 기꺼이 도울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그가 더 나았던 시절에 그들을 지원했던 기억은 의무감과 감사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몬스 씨는 이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웬 삼촌이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의 친절에 보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 기여합시다. 대부분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온 마음을 다해 지지를 다짐했다. 그러나 몇몇 반대 의견이 단결을 깨고 분노에 차 있었다. 루나 사촌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원이 있었을 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거야. 지금 내가 개입해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아. 미아 이모는 낙담한 듯 한숨을 쉬었다. 슬프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강요할 수 없어요. 기꺼이 돕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날 저녁
집안이 조용해지자 시몬스 씨는 루카스를 침대로 불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목적의식이 담긴 그의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계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그는 말을 시작했다. 중요한 걸 말해야겠어. 사실 나는 실제로 아프지 않아. 나는 건강해. 이게 누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지 이해하는 내 방식이었지. 루카스는 얼어붙었고 그의 놀라움이 분명했다. 이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왜요? 시몬스 씨. 시몬스 씨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명확성이 필요했어요. 루카스. 누가 사랑으로 저를 지지하고 누가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지 보아야 했어요. 제가 여기서 목격한 것, 즉 연민과 배려가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루카스는 잠시 이 말을 이해한 뒤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시몬스 씨. 당신의 비밀은 저와 함께 안전하게 지낼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시몬스 씨는 조용히 가족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노력을 보았고 그들의 모든 몸짓에서 그들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지원을 보류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안나는 걱정으로 가슴이 무거워진 채 아버지 옆에 앉았다. 갑자기 그녀는 변화를 알아차렸다. 너무나 허약해 보였던 시몬스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고 그의 존재감은 다시 살아났다. 아버지. 안나가 외치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깨어나셨네요. 다시 강해지셨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시몬스 씨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잡았고 그의 시선에는 감사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안나, 내 사랑아.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는 진짜로 아팠던 적이 없어. 나는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 내 상태를 가장했을 뿐이야. 안나는 얼어붙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불신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가 설명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아버지의 지혜의 깊이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려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깨달았다. 안나는 아버지의 폭로에 깜짝 놀랐고 그의 말의 무게를 처리하려고 애썼다. 당신은 가장했어요. 하지만 왜요, 아버지?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시몬스 씨는 심호흡을 하고 설명을 위해 몸을 가다듬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는 말을 시작했다. 저는 제 가족과 친구 중에서 누가 사랑과 충성심으로 저를 진정으로 돌보고 누가 탐욕과 이기심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 제 유산과 회사가 잘못된 손에 넘어가는 것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며 슬픔과 결의로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저는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재산을 놓고 다투고 회사를 무모하게 잘못 관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당신의 어머니의 배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안나는 아버지의 고통을 듣는 동안 가슴이 아팠고 모든 단어에서 아버지의 고통이 느껴졌다. 아버지, 그들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짙게 묻어난 목소리로 고백했다. 저는 도우려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시몬스 씨는 그녀를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나, 당신은 진정한 헌신과 성실함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희생, 흔들리지 않는 보살핌, 그리고 당신의 힘은 당신이 내 유산을 지키고 이 가족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고 그의 한숨은 생각에 잠겼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나를 보러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탐욕과 다툼에 너무 몰두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동은 많은 것을 말해주죠. 그는 안나의 눈물 어린 눈을 직접 바라보며 선언했다. 안나, 당신은 내 회사와 재산의 합법적 상속자입니다. 당신의 지혜, 연민, 충성심이 이 가족을 이끌어 나가고 내가 세운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안나는 그의 말을 흡수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책임감의 무게에 압도당했지만 그가 그녀를 신뢰하는데 깊이 감동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녀는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저는 당신이 저를 믿는 것을 존중하고 우리 가족의 유산을 보호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시몬스 씨의 놀라운 회복 소식이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져서 이전에 그에게 등을 돌렸던 가족들이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미소와 공허한 몸짓으로 그의 호의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호해진 시몬스 씨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걱정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신경 쓰는 척하는 거야? 그는 그들에게 퉁명스럽게 물었다. 내가 몸이 좋지 않고 취약했을 때 당신은 나를 모욕하고 떠났어. 당신의 위선은 부끄러운 일이야. 그의 말은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질책을 받은 친척들을 말문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하나하나 조용히 부끄러워하며 떠났다. 이 순간을 이용해 더 큰 커뮤니티의 연설을 한 시몬스 씨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진정한 사랑과 지원은 확고해야 합니다. 그는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 곁에 서도록 합시다. 기쁨과 번영의 순간뿐만 아니라 특히 힘든 시기에 말입니다. 며칠 후, 시몬스 씨는 안나와 함께 아크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늦은 저녁에 도착했고 주민들이 잠들면서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안나가 아버지를 그의 방으로 안내하는 동안 그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시몬스 부인이 소위 운전사인 퀸틴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은 아버지와 딸은 멍하니 서 있었다. 깜짝 놀라 깨어난 시몬스 부인은 맙서사, 이게 유령인가? 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시선이 안나에게 닿자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퍼졌고 그녀의 남편이 존재한다는 현실이 자리 잡았다. 안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렸다. 어머니, 당신이 한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불륜, 당신의 배신,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겨 있습니다. 시몬스 부인은 마비된 채로 서 있었고 그녀의 행동의 무게가 그녀에게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시몬스 씨는 돌아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존엄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가 조작된 병으로 추방되었던 소년의 방으로 후퇴했습니다. 배신의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지지하는지 아는데 이안을 찾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부끄러움에 짓눌린 시몬스 부인은 몇 가지 소지품을 챙겨 조용히 집을 나갔다. 안타와 잭이 누구를 비난해야 할지 놓고 충돌하면서 분위기는 긴장으로 무거워졌다. 이게 다 엄마 탓이야. 안타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소리쳤다. 엄마의 잘못된 결정과 배신이 모든 걸 망쳤어. 그녀 탓만 하지 마, 잭이 반박했다. 회사 자금을 사치품에 낭비한 건 바로 너야. 논쟁이 더 격화되기 전에 시몬스 씨가 개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령적이었습니다. 그만해. 서로를 비난하는 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재건에 집중하고 옳은 일을 해야 해. 2주 후 시몬스 부인은 교회 장로와 가족들과 함께 돌아와 깨진 가족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스 씨는 그 순간을 대비하여 CCTV에 그녀의 불륜과 아이들의 악행에 대한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모든 사람이 진실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는 비디오를 재생하면서 말했다. 영상이 그들의 배신과 부정행위의 정도를 드러내자 방은 불안한 침묵에 빠졌다. 부끄러움에 휩싸인 시몬스 부인은 누구의 시선도 거의 마주치지 못했다. 영상이 끝나자 교회 장로들과 가족들은 조용히 떠났고 그녀의 행동을 변호하지 못했다. 시몬스 부인은 남편에게 돌아서서 목이 메어 사과했다. 저는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는 가족 차 중 하나를 타려고 했지만
시몬스 씨가 단호하게 그녀를 막았습니다. 당신은 내 차를 쓰지 않을 거야. 그는 선언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팔았잖아. 다른 방법을 찾아. 그의 결의는 안나가 시몬스 가문의 합법적 상속인이자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시몬스 씨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인 제트 씨를 불러 자신의 유산에 대한 합법성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안나가 확고한 충성심과 굴하지 않는 헌신을 통해 회사와 가족 자산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확고히 선언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그녀가 자신의 유산을 존중하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반영했습니다. 안나,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합법적인 상속자임을 증명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만든 것을 정직과 사랑으로 계속 이어갈 것을 맡깁니다. 법적 절차가 완료되자 애너는 공식적으로 리더십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지도는 가족과 회사 모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한때 실패하던 기업이 그녀의 사려 깊고 단호한 경영하에 회복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헌신적인 딸에서 자신감 있고 유능한 리더로의 애너의 변신은 사랑, 정직, 회복력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증거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현과 도전을 통해 시먼즈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유한 경험과 배운 교훈은 쉽게 끊어질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그들은 마음을 시험하면서 그들 중 유일한 진정한 상속자를 발견한 한 남자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시몬스 씨의 이야기는 가나, 특히 코포리두아 출신에 번영하고 영향력 있는 한 남자의 또 다른 이야기를 반영합니다. 이 남자의 여정은 시몬스 씨의 여정과 마찬가지로 비극으로 끝났고 그의 유산은 가족 갈등으로 인해 가려졌습니다. 그는 코비드-19 팬데믹 동안 세상을 떠났고 놀랍게도 아직 안장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의 재산을 놓고 그의 자녀들과 대가족 사이에서 끊임없이 벌어진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격렬한 내부는 한때 존경받던 그의 이름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번창하던 사업 제국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업적과 가나의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저명 인사와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산은 이제 탐욕과 분열의 위협을 받으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나를 떠난 후에도 저는 이 해결되지 않은 비극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이 가족의 불화를 부추기는 탐욕은 엄중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가족의 단합과 일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들이 남긴 유산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몬스 씨와 코포리두아의 부유한 남자의 삶은 우리에게 신중한 재산 계획과 가족 간의 단결을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유산을 보호하려면 건전한 법적 전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협력, 사랑, 존중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남겨놓은 것의 연약함에 대한 가슴 아픈 성찰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질적 부를 넘어서 보라고 촉구하며 단결의 지속적인 힘과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줄 가치를 전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질적 부뿐만 아니라 사랑, 연결, 존중으로 정의되는 유산을 남기기 위해 노력합시다. 이러한 가치는 다음 세대를 강화하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진심 어린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충성심과 사랑을 시험한 사람인 시몬스 씨의 시련을 여행하며 정직함, 회복력, 헌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병을 가장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그의 가족의 균열뿐만 아니라 배신과 탐욕 속에서 희망의 등대로 서 있던 그의 딸 안나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드러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그녀가 그의 유산에 대한 합법적인 상속자임을 증명했고 진정한 사랑과 사심없음은 항상 물질적 욕망보다 이길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유산에 대한 이야기 이상입니다. 가족의 단결, 존중, 지속적인 유대감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부의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정의하는 가치와 관계 측면에서 우리가 남기는 것에 대해 성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스토리가 공감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를 눌러서 즐겼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자극하는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유산과 사랑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부드러운 상기가 필요한 친구 및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시먼즈 씨의 여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애너에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의 관점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시청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희와 교류함으로써 여러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살아있게 유지하고 더 광범위한 청중에게 지혜와 영감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들을 기리고 유산이 계속 성장하도록 합시다.